비트코인의 3% 가까운 조정이 한 번에 나왔는데 저는 지금 자리가 크나큰 상승장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관점부터 살펴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카운팅 해봤을 때 그 추세가 나온다면 비파동 근처까지 추세가 나오게 돼 있고, 왼쪽에 있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도 비파동 근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진 않을지, 그리고 시즌 종료가 아닐지,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차트상으로도 큰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고,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횡보 하락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고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12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반등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장이 시작될지, 이런 부분일 텐데, 확실히 지금 몇 주 전에 있었던 관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죽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자리는 단언컨대 조만간 찾아올 큰 상승장의 초입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현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3일 전에 비트코인 차트 관점에 대해서 전달드릴 때 이렇게 풀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방으로 돌파해준 이후에 계속해서 상방 관점을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중간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관점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고요.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0월달 말에 정확하게 시즌 종료 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최고점부에서도 역시나 하락 관점을 일관되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점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상승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차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도 엮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큰 관점에 있어서는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영상 내용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영상을 보고 그런 비트코인 방향성, 대응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첫 번째 관점부터 전달을 드려볼 텐데, 단기적인 관점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에다가 다이아고날 패턴을 표시해 뒀어요.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비트코인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쐐기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 E로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 비파동 근처까지 추세가 나왔다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자리가 이제 반등이 거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패턴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패턴이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나왔다가 반등도 급하게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패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패턴인데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당장에 저점을 갱신할 것처럼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점부에서는 사람들이 또 많이 물리고 저점부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 털기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이렇게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반등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에 다이아고날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한 이 다이아고날 패턴 안에서도 또 다른 다이아고날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긋고 그 다음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어때요? A, B, C, D, E로 카운팅이 가능한데 지금 B파동 근처까지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다이아고널 패턴에 대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피보나치 0.5를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오면 이 하단 추세선을 뚫어줬다, 그 추세가 나올 때 피보나치 0.5 혹은 0.382까지 추세가 나오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A파동부터 E파동까지 1이라고 했을 때 과연 피보나치 몇 가지 조정이 나오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0.5와 382 사이에 정확하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에야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방에다가 베팅을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패턴은 개미 털기가 정말 확실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0.5랑 382를 찍고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몇 시간 뒤에 바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가격을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횡보니 하락장이니 시즌 종료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유도하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터는 패턴이고, 저는 이제 방송한 지가 5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방송도 하고 매매도 하면서 수도 없이 봤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저는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갔던 그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을 거냐면, 일단 B파동은 근처까지는 오는데 이 B파동을 뚫고 내려간 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B파동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저는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는 반등이 거세게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있죠. 비트코인 99,000달러대의 저점을 한 번 더 뚫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방송 때 3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이때가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상방으로 추세 전환이 강하게 됐을 확률이 높다,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관점을 전달 드렸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설명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내지는 지금 최고점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3일 전에 비트코인이 저점이 났다고 한 가장 중요했던 근거 중 하나가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RSI 상대 강도 지수 때문입니다.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과열된 구간은 이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했을 때 시장이 과열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대를 제가 이 차트랑 지표랑 전부 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하든 뭐 상승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과열됐다는 시그널이 뜨면 그 추세가 굉장히 크고 강하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때 저점 선언을 했을 때 당시가 밑에 지표를 보시면 이 점선 구간 바깥에 나와 있죠. 그때 과열 시그널이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부도 뚫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승 관점을 받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제 방송 미리 보시거나 텔레그램만 계셨던 분들도 이런 상승 먹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승이 있죠. 이때부터 시작했던 상승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물론 전반적인 관점이 제가 상승이긴 한데 조정 없는 상승은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시간봉 상으로 과열 시그널이 떴을 때 상승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이 꺾이는 점 또한 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 상태로 들어설 때,
그리고 RSI 지표상으로는 이걸 과매수라고 합니다. 이 위쪽에 닿았을 땐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과열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어떻냐? 흑산형 다이아고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다이아고널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이아고널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이아고널보다 훨씬 더 어려운 패턴입니다. 얘도 횡보 패턴인데 이렇게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세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오면 개미들이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장의 방향 자체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하면서 돈을 크게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 저 패턴이 나왔을 때 크나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왼쪽에다가 이더리움 차트 띄워놓고 오른쪽에다가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놓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일봉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고널 나왔어요. 이때도 확산형 다이아고널이고 2024년도 3월달부터 8월까지 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있던 때가 맞고요. 이때 보시면 어때요? ABCD1로 툭 떨어지고 이때도 ABCD1로 툭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가요? 조정이 거의 안 나오고 올라가죠. 이 추세가 깨질 땐 굉장히 크고 강하게 그 추세가 나옵니다. 왜냐? 앞에 개미털기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으로만 60% 상승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알트가 아니라 비트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한 100%, 200%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때의 패턴이 이더리움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확산형 다이아고널의 패턴에 대해서 그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이 하단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까지 깼으면 이제 확산형 다이아고널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구나. 관점을 수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상방 전환 패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아까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도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 선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상향을 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 수익을 이만큼 보죠. 왜냐하면 이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은 보통은 상단 추세선까지는 가줍니다. 그래서 수익 보면 이만큼 보고 틀리는 경우도 우리 대비해야죠. 왜냐? 트레이더는 100% 관점을 무조건 신처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레이더는 정확하게 뭐냐면요. 관점이 물론 맞는 경우가 많겠지만 틀리는 경우에도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손실을 적게 보는 사람들이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코인 시장에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가 틀리는 것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절을 짧게 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상승을 하든 조금 더 조정이 나오든 간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도달한 것은 맞다라는 거죠. 수익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상단 추세선까지 수익을 보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 봅니다. 그러니까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익비가 어떻게 돼요? 손실 1 그리고 수익이 한 4, 3.5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손익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 그리고 이더 차트 보면서 아직까지 상승 관점이 꺾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 코인 다뤄주세요. 저 코인 다뤄주세요. 뭐 텔레그램에 남겼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읽어봤어요. 댓글을 다 읽어보고 방송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몇 개 좀 중요한 것만 다뤄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알트들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리플이죠. 리플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상방 전환 패턴 중 하나인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불플래그 패턴이 뭐냐?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깃발 모양처럼 생긴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장에 비트코인 차트만 몇 개 돌려보셔도 이 불플래그 패턴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래그 패턴이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그랬을 땐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도 보시면 이 하단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만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이 상단선을 돌파해주면서 불플래그 패턴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코인을 저점에서 잡지는 못하셨더라도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은 옛날에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불플래그 패턴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르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플래그 패턴이 보통 상방을 이런 식으로 돌파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리면 어떤가요? 수익을 보면 이 상단선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하단선을 뚫을 때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되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가 1대1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입장에선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속하죠. 왜냐하면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홀짝 맞추기, 사다리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4에서 한 1대5 정도 되는 자리에다가 높은 확률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자리에서 리플은 제가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처럼 보였는데 솔라나의 경우에는 다르죠. 솔라나는 지금 상단부까지 수익을 본다고 했을 때 수익을 보면 이만큼, 그리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손절은 이 하단선에서 쳐야 되거든요. 손절을 치면 이만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손실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손익비가 한 1대5에서 1대6 정도 되죠. 이런 코인이 바로 좋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솔라나, 리플 전반적으로 상승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좀 손익비가 다른 자리들에 위치한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인 관점이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알트코인들도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이 손절 라인 그리고 손익비 좋은 거 이거 두 개만 따지면서 들어가도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코인의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나온 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SV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코인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영상에 안 나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나오는 코인들 선별해서 영상에서 분석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그리고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텔레그램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얘는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이아고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보통 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진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최저점부에서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대 강도 지수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차트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추세가 아주 강하게 전환되는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실제로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단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을 뚫고 나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치면 어디서 치냐? 상단 추세선에서 손절을 치고 수익을 보면 또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대 구간이 큽니다. A, B, C, D, E로 카운팅을 해봤을 때 보통은 B 파동 근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 파동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SV 같은 경우에는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따르면. 그랬을 때 수익을 보면 이만큼. 손해를 보면 사실 손익비로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손실을 보면 거의 보지 않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코인이 이제 손익비가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차트들 한 바퀴 돌았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죠? 지금 비트코인 조정 나오고 시즌 종료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차트를 한번 딱 보자고요. 상방 전환 패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손익비가 좋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상방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어때요? 리테스트를 거치고 올라간 코인도 있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코인도 있고 아직 뚫진 않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코인도 있고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다른 유튜버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이 매수 기회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아직까지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차트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 무조건 오른다 이걸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조정 없이 올라가는 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조정을 아주 딥하게 줬다가 올리는 코인이 있을 수 있죠. 이 세 개 다 상승 관점에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세세한 조정의 범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을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익비를 잘 따져보셔서 여러분들이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가격대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만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셋 중에서 어떤 케이스로 차트가 그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차트로 알 수 있는 부분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불플렉의 패턴이 상단부를 돌파한다 라고 차트상으로는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이때 공유를 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내용이 뭐였냐? 비트코인이 10월 10일 청산 이후에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단기 바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개미들이 완전하게 털렸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유동성 완화,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사이클의 연장을 촉진하면서 크나큰 상승이 올 수 있다는 부분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텔레그램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 폼이 하나가 뜨는데 구독자 인증을 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망 링크를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한 분 한 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대응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법은 사실 제가 상승 관점 설명을 드리면서 얼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익비 이걸 생각을 하세요. 아까 손실과 수익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디서 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수익화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날릴지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신다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 헤맬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정말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 차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이 하단선이. 그러면 이 하단선을 지지하는 선 내에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확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수익 본다면 이만큼 수익을 본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제 관점이 100% 맞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틀릴 수도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야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단선을 만약에 세게 돌파한다면 손절을 쳐야겠죠. 당연히. 손실을 본다면 얼만큼 보냐? 이만큼 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졌을 때 지금 수익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한 1대5에서 1대6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런 자리는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만약에 1대1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승 관점을 전달받고 나서 유튜버가 이제 올라간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사야지 하고 여기서 들어간다. 이거는 도박이라는 겁니다. 왜? 1대1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이만큼, 수익을 보면 이만큼. 1대1에다 베팅하는 건 도박과 다름이 없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이제 불법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불법 카지노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홀 걸고, 짝 걸고, 100만원, 500만원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손익비 안 따지고 들어가면 도박과 다름이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 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비트코인이 상승 관점, 그건 알겠는데 차트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면 시즌 종료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긴축 종료,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슈가 있죠. 이 셧다운 이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전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시즌 종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즌 종료 아닌가요? 두 번째, 금리 인하하면 코인 오른다던데 왜 금리 인하를 해도 코인이 안 오르죠? 이겁니다. 맞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평선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 이슈로 크나큰 하락이 나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했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반등이 한번 거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을 결국에는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나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1선 이평선인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집을 1년에서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가격대까지도 뚫어준다고 하면 크나큰 하락이 나오는 시즌 종료가 펼쳐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시즌 종료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초록색 선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미를 턴 다음에 최저점 부근에서 개수를 늘려가고 수익을 보는 전략을 취할 때, 우리가 그 전략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421선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초록색 선에 살짝 안 닿긴 했는데 이 구간대에서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자리도 그렇고 저는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차트는 100% 맞는 게 아니다, 저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차트만 보고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ETF도 승인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좀 상관관계가 깊어진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421선의 지지를 받고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즌 종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시즌 종료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뭐를 보면 되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과거 차트로 넘어가서 2021년도 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2년에서 3년 가까이 줄곧 횡보 하락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때 이 하락의 신호탄을 당긴 사건이 뭐였냐면요,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도 같이 따라 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돈을 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돈을 풀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양적 긴축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나큰 하락장이 이어졌고 시즌 종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벌써 금리 인하를 2차례나 진행했는데 시장이 이 모양이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이 오른다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상황이 애매했냐? 바로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 해당하고요,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멈춰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세우고, 또 다시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안전주행 모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잡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많이 오른 코인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시그널이 나왔냐면 양적 긴축을 3년 만에 종료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제거되는 상황이 현재 펼쳐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만 남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까지도 자세히 보셔야 현 상황에서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제가 421선 차트만 봤는데 이런 경제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이 시즌 종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컨펌이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421선을 지지하면서 크나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리는 또 한 번의 시즌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이유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왜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차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큰 하락을 한번 하는 1번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해서 결국엔 이 넥라인까지도 깨주는 2번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 저는 1번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면 지금 거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저점만 갱신한다고 하면 조금씩 물려가면서라도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집할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이평선을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수 세력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영상으로도 그렇고 텔레그램망으로도 실시간 공유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관점은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오른 알트코인들 위주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캐시라는 코인에 제가 숏 포지션을 들어간 상황인데, 이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갱신할 때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완성됐다고 보고 이렇게 고점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한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한 파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현재 382 반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넥라인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통은 이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일 때 반등이 382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한 차례 더 하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주는지 아닌지를 저는 눈여겨서 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숏 포지션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고 이 비트코인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상황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2번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넥라인을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급하게 타기보다는 넥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한 다음에 상승장에 올라탈 예정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상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형태를 확산형 다이아고날이라고 하고요. 2024년도에 비트코인에만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단 추세선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저점을 갱신해준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저는 조정이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지금 수익을 본다면 이 상단 추세선까지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절 친다면 이 하단 추세선을 뚫을 때 손절을 치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그램방에 공유 드렸던 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정 없이 올라가는 이번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열어뒀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하락 가격대를 보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모자르게 하락이 나왔지만 코인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의견을 제가 공유 드렸었죠. 그때 당시 가격대가 비트코인은 98,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구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현물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든지 저는 현재 수익을 보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1번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던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비트코인 차트가 조금 더 나와 봐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후속 관점과 상세한 분석은 추후에 텔레그램방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아무리 빨리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차트상으로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다, 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저만의 차트 분석 자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시드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후에 다가올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관점 받아가시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지기 전에는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서 손실을 피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